자, 오늘 11월 29일입니다. 11월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막 이렇게 혼조가 많이 보였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제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에 좀 임팩트를 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의 시위 확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중국 관련된 코멘트가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 부분 아니면은 시진핑 퇴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이걸 우리나라처럼 그냥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군사 정권 때 시절하고 지금 중국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엄을 발동할지언정 그냥 자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식의 착각을 하냐면 각 나라마다의 상황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전제 정권, 전제 왕정에서 이제 입헌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정치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세습되어 가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화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산당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혈 사태 없이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투표로.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통 정치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쪽 다른 당색을 가진 쪽을 전부 다 전멸시킨다든지 그쪽 사람들이 어디로 뭔가 국외로 추방을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중국은 국민당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부분을 공산당이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뺏은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촛불 이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쪽은 일단은 당권이라든지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시진핑 퇴진이 다른 공산당원의 등극을 나타내는 거라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내놓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풀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뭐가 된다? 더 이걸 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백신 같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부분도, 이게 이제 만약에 풀어줬을 때 중국의 노인 인구가 한 2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인구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을 때 항상 공산당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봉쇄할 가능성이 높고, 봉쇄를 한다면 일단 원자재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겠죠. 원자재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원자재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은 해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CSI 300 지수는 이게 중국 지수죠.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한 1.58% 정도 일단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대감으로 보통 상승을 하고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 부분을 조금 폭을 낮출 거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 기간 자체를 좀 줄여서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보통 상승을 하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시작을 하면 시장은 조정받는 그러한 양상 자체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 부분은 2024년도나 되어야지 가능하다. 지금 2022년도고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기대하지 마라 라고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조금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우리 보통 이제 매파의 대장이시죠. 제임스 브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번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5에서 7% 사이까지 뭐 터미널 금리를 최종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타났고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강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강세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그래서 뭐 돌아섰냐 달러 강세로 완전히 흐름이 돌아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봐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달러는 강세로 가기 위해서 이 포인트 하나 기억은 하고 갑시다. 달러는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108을 넘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8 정도는 일단 넘어서 줘야지 달러 인덱스가 이쪽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스닥하고 지금 뭐 S&P라든지 대부분 미국 시장이 뭐 1%대 하락을 일단 보여주긴 했는데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하락이었다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던 부분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하던 부분이 완전히 뭐 그럼 깨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깨진 건 아닙니다.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지지라인 근처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좀 많이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는 부분의 포인트는 1975포인트 정도입니다. 1975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1975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으면 미국은 아직까지는 깨진 건 아니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문제죠. 미국이 일단은 이렇게 좀 한 1.5%씩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일단은 개파락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코스피 종합하고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는 한 0.34% 정도 하락 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코스닥은 0.77%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종목군들 반등했던 걸 좀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IT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의 상승 자체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은 복합 소매 관련돼서 타켓이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담배라든지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니까 뭐 대부분 뭐 예전 시장을 좀 많이 뜨겁게 다루었던 일단은 월트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우주항공이라든지 국방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 계속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약간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고 하던 부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에서 뭔가 부양책을 쓰고 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막 물가가 뭐 20% 오르고 30% 오르고 40% 올라서 그냥 가만히 놔둘 수도 있죠. 가만히 놔두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나중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파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금리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게에서는 가게가 그냥 느낄 때는 돈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것처럼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뭐 30% 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금리를 만약에 뭐 한 5% 6% 이렇게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뭐 30% 20%까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가게가 느낄 때는 그만큼 올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최빈곤 그 계층부터 시작을 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 자체를 하고 싶지만 수요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빚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아니 이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자 갚는다고 원래 써야 되는 소비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를 하고 이런 수요 감소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인플레이션을 그냥 놔뒀을 때는 이걸 갖다가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까지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일단 경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중앙은행에서 보통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출발하는데요. 시장 출발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우려가 지금은 코스피 이제 출발을 이제 하나요? 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는 오늘 뭐 움직임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크게 뭐 흔들리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걸로 일단 장 출발을 일단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2400포인트 이탈 여부 주목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나스닥이 안 깨져서 그렇죠?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400포인트 코스피 2400포인트 이탈 여부 이탈시 일봉상 추세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으로 시장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한 번 더 이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 자체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지지 라인 자체는 711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11포인트 711포인트 10월 13일부터 시작된 10월 13일부터 기술적 반등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일단은 오전은 조금 전망으로 일단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달러 인덱스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매 일단은 그다지 나쁘진 않은 그런 상태도 일단은 보이고는 있네요. 자, 시장 안에서 강세, 약세 보이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일단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는 특징주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대한항공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자체는 아직은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는 있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1.4% 정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35,000원 일단은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수익 체질이 여전히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한항공은 영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사실 승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세로 일단 보게 되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일단 잡고 있죠, 그렇죠? 요거 위에도 추세가 하나가 돼 있긴 해요. 위에 이제 요 상위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빠지고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원만하게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소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면은 25,150원 정도는 일단 돌파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그 외에는 네이버 쪽으로도 조금 거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아직은 이거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아직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살짝 좀 어렵고, 현대로템은 1.5% 강세 움직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홀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현대로템이 현재 한 14% 정도 뭐 수익 중인데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아는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카카오페이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페이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안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카카오 그룹 자체가 좀 이슈들이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카카오 지금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추세 한번 뚫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 가격권을 돌파하면 장기 추세가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고, 단지 이제 좀 묘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항상 이렇게 오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아래쪽에 외국인 기관들 동향도 같이 한번 큰 종목들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 오를 때 카카오페이는 일단 외국인 기관들은 거의 유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요즘 뭐 강세, 뭐 거래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늘 오전에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 한 20% 정도 동반이 되면서 현재 8.6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갇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죠. 오늘 16%까지 지금 올라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장마치고 난 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진출 관련돼서 일단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아일리아가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이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나라에 공급된다 이런 얘기가 장 끝나고 일단 나왔고요.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갭으로 뜬 그런 모습입니다. 갭으로 뜨면 이번 11월 30일 날 뭐 우리가 캔들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만은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격권들 일단 먼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 지금 등락폭 자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지금 중요한 가격권이 한 39,650원 정도로 보입니다. 39,650원이 이탈이 되면 주가가 오늘은 어제 뉴스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물이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좋고, 39,650원이 깨지지 않으면 굳이 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게 미래나노텍,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나노텍도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권 요 위에서 반등을 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약간 패턴 가능성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KMW, 뭐 파라다이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라다이스는 관심을 일단은 가져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 생명과 뭐 알테오전도 오늘 뭐 좀 거래가 10% 정도 지금 동반이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정도 외에는 그게 뭐 의미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마그네틱은 이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개별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마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76,600원 깨지기 전까지 그냥 홀딩 하셔도 그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시장 움직임 자체가 보여지고는 있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거 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제 환율 우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은 10시 반 넘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시 25분 정도에 중국 인민은행의 그 위에나 고시가 있거든요. 25분에 30분 사이에, 20분에 30분 사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인민은행이 위에나 고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환율이 한 번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통화는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의 통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냥 쉽게 이걸 갖다가 뭐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 확산 부분으로 인해서 계엄이 됐던 봉쇄가 됐던 그걸 좀 강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위엔화가 힘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중국 위엔화가 힘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별로 위엔화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엔화 강세 요인이 아니고 위엔화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위엔화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약세로 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로 간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중에서 일부는 중국의 위엔화는 좀 이렇게 통제가 된 통화잖아요. 통제가 되어 있는 통화다 보니까 어느 통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냐면 우리나라 통화를 중국 통화의 투자 대안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니까 어쨌든 중국의 봉쇄 정책은 위엔화의 약세 더불어서 한국 원화의 약세를 이끌어낼 악재 요인이 된다. 지금 뭐 원래는 경기가 좋을 때야 이게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일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약세로 가면 왜 안 좋다라고 하냐면,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가 인상의 압박 자체를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시장 안에서 특징주들 같이 한번 체크했고, 환율도 잠깐 봤어요. 오늘은 뭐 환율은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길게 놓고 보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급하게 한번 꺾였습니다. 급하게 꺾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갇혀 있거든요. 보이시죠, 보인다 여러분? 환율이 여기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중요하긴 한데, 뭐 여기 박스권 안에 움직이면은 뭐 이 박스권 폭 자체가 거의 한 50원 정도이기 때문에
꽤 큰 폭입니다. 꽤 큰 폭이긴 한데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거 참고는 일단 하시고, 두 번째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기관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좀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 선물하고 연계해서 오늘은 조금 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달러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건 나쁘지 않네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 379억 정도 지금 순매도 해주고 있고,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 풋옵션은 양매수를 하고 있죠. 양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로 많이 벌어지든 아래로 많이 벌어지든 일단은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 지수가 갇혀 있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뭐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든 아래든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선물 사고 있고 주식 선물 사고 있고 달러 포지션 자체도 지수가 일단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일단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쉽게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은 굉장히 불안했는데, 굉장히 불안했나요? 굉장히 불안했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린 지수권에서 일단 반등은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일단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그렇죠? 쭉 밀릴 줄 알았는데 쭉 안 밀리죠,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원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반등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하면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 지금 노란색 네모를 보면 노란색 네모 안에 추세가 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추세를 잡아주는 과정을 또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다 지우고 보도록 하죠. 다 지우고 10분봉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쵸? 두 번째 추세선은 여기서 10분봉이에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추세가 돌파를 하고 있죠. 10분봉상의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오늘이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2411포인트, 채팅창이 2411이라고 한번 치시고, 2411포인트 돌파하면 한 번 더 요까지 2426포인트 언저리까지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부분은 2411포인트입니다. 2411포인트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코스닥 시장 뭐 반등은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반등을 하면 반등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반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반등하는 거에 흥분하기보다는 반등을 할 때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딱 지금 저항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저항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10분봉으로 보면 저항에 부딪힌 첫봉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양대 시장 모두 지금 저항권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죠. 보인다 2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등에 즐거워하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은 718.50포인트, 72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 요 위에서 안착을 해야지 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을 일단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저항을 돌파할지 그 부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덱스터 오른다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댓글이 별로 없는 걸 봐서 벌써 팔아먹었나요? 벌써 팔아먹을 때는 아닌데, 그렇죠? 벌써 팔아먹을 때는 아닌데 조금 그러네요. 네, 롯템 오늘 20%를 찍나요? 오늘은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4%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저항선 근처입니다. 시장 저항선 근처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줘야지. 지금 오른 것까지는 아직은 의미는 없습니다. 뭐냐면 결승선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죠. 지금 더 올라야 돼요. 여기서 가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고치수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시고, 자 이렇게 봅시다.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하면은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기가 일단은 지지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이고 있는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첫 그 부분에 대한 발 디딤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항선 근처에 와 있으니까 코스닥은 720포인트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위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패턴으로 뭐 하락 직각삼각형 정도의 패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패턴이 뭐 하락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24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24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이건 이중 약간 좀 변형된 이중 천정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하락 직각삼각형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깨지면 이중 천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오늘은 또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까 저항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현금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에서 현금 만들었던 거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아직은 늘리지는 않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유튜브 방송은 일단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종목 관련돼서 회원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